사랑의 심부름꾼. 공원에 사람들이 드나들 계절도 시간도 아니었다. 산책로 옆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은 아마도 곧 다가올 봄의 기운을 미리 맛보며 잠시 앉아있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려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굴에 서린 우울함은 분명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우울함조차 그녀의 젊고 고운 뺨의 윤곽을 바꾸지 못했고 단호하면서도 매력적인 입술의 곡선을 꺾어놓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키 크고 젊은 남자가 그녀가 앉아있는 길을 따라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여행 가방을 든 소년 하나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 여인을 본 남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다시 창백해졌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며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그녀의 코앞을 지나갔지만 그녀가 그의 존재나 생존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50야드쯤 더 지나가던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앉았다. 소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아하면서도 영악한 눈초리로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손수건도 좋았고 이마도 환칠했으며 무엇보다 남자는 보기 드문 훈남이었다. 그가 소년에게 말했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숙녀분에게 내 말을 좀 전해주렴.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 위해 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기서 알래스카 무스 사냥 탐사대에 합류할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도 걸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지난날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전해주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기회나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비난하며 버리는 건 내가 믿어온 그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분이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분의 금지 명령을 어느 정도 어기게 되었다고 말이야. 가서 그대로 전해주렴. 남자는 소년의 손바닥에 50센트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 소년은 지저분하지만 영리해 보이는 얼굴로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잠시 남자를 바라보더니 곧장 달려갔다. 소년은 벤치에 앉은 숙녀에게 약간 주춤하며 다가갔지만 이내 스스럼 없이 굴었다. 소년은 뒤통수에 삐딱하게 걸쳐진 헌 체크무늬 자전거 모자의 챙을 툭 건드렸다. 숙녀는 편견도 호의도 없는 냉담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소년이 입을 열었다. 저쪽 벤치에 있는 양반이 아가씨한테 전해달라면서 한바탕 사설을 늘어놓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수작을 거는 거라면 말씀만 하세요. 3분 안에 경찰 불러올 테니까. 아는 사람이고 진심인 것 같으면 그 양반이 보낸 그 뜨끈뜨끈한 잔소리 보따리를 한번 풀어놓아 보고요. 젊은 여자는 아주 살짝 관심을 보였다. 한바탕 사설이라니. 그녀가 차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냉소라는 투명한 옷을 입은 듯했다. 음유시인이라도 된 모양이네. 새로운 발상이야. 보낸 신사가 누구인지는 알던 사이니까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너의 그 사설이라는 걸 한번 늘어놓아 보렴. 하지만 너무 크게 떠들지는 마. 야외 연애 공연을 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으니까. 에인. 소년이 몸을 으쓱하며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진짜 춤추고 노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잔치라는 거죠. 그 양반 말로는요,
가방 안에 옷까지 다 챙겨 넣었고 지금 당장 샌프란시스코로 튈 거래요. 가서 클론다이크에서 눈새나 잡으러 다닐 거라나 봐요. 아가씨가 저번에 분홍색 편지도 보내지 말고 대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정을 좀 알리겠대요. 자기는 퇴물 취급당하며 쫓겨났는데 그 판결에 따질 기회조차 한 번 안 줬다면서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를 확 차버렸다고 그러던데요. 젊은 여자의 눈에 서린 희미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것은 통상적인 통신수단을 금지한 그녀의 명령을 기묘하게 피해간 이 철새 사냥꾼의 독창성 때문일 수도 혹은 뻔뻔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황량한 공원에 쓸쓸히 서 있는 조각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심부름 온 소년을 향해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 신사분께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해 구태여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주렴. 내가 어떤 가치를 지켜왔고 지금도 그러한지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완벽한 충실함과 진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야. 내 나름대로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만큼이나 그 나약함도 잘 알고 있다고 전해줘. 그래서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누군가의 말이나 불확실한 증거로 그를 판단한 게 아니기에 딱히 비난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지만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다시 듣고 싶어 하니 그대로 전해주렴.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드릴 장미를 꺾으려고 뒷문을 통해 온실로 들어갔다고 전해줘. 거기서 분홍색 복숭아 나무 아래에 그와 애슈버튼 양이 있는 걸 보았다고 말이야. 그림은 아주 예뻤지만 그 자세와 밀착된 정도가 너무나 명백해서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줘. 난 온실을 나왔고 그와 동시에 장미와 나의 이상도 버렸다고 말이야. 자, 가서 네 단장님께 그 사설을 마저 전해드리렴. 아가씨,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밀착 어쩌구가 무슨 뜻이에요? 좀 쉽게 알려주세요. 밀착 아니면 인접함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이상적인 존재로 남으려는 사람이 있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렴. 소년의 발밑에서 자갈이 튀었다. 소년은 다시 반대편 벤치에 섰다. 남자는 갈구하는 눈빛으로 소년을 다그치듯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은 번역가 특유의 객관적인 열의로 반짝이고 있었다. 아가씨가 그러는데요. 남자들이 괜히 지어낸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화해하자고 하면 여자들은 홀랑 넘어가기 쉽대요. 자기는 그런 발림소리에 안 속는데요. 온실에서 아저씨가 딴 여자 껴안고 있는 거 딱 걸렸다면서요? 아줌마가 꽃 꺾으러 들어갔다가 아저씨가 딴 여자랑 죽고 못 산다는 듯이 찰싹 붙어 있는 걸 봤대요. 보기는 좋았는데 아주 역겨웠다나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기차나 타러 가래요. 젊은 남자는 낮게 휘파람을 불더니 문득 생각난 듯 눈을 반짝였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넣어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중 하나를 골라 소년에게 건네며 조끼 주머니에서 은화 1달러를 꺼내주었다. 이 편지를 그분께 드리고 읽어달라고 부탁하렴. 그러면 상황이 설명될 거라고 말이야. 자신의 이상 속에 상대를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이런 마음고생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전해다오.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나의 충실함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말이야. 여기서 답장을 기다리겠다고 전해주렴. 심부름꾼은 다시 여자 앞에 섰다. 이 아저씨가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덤터기를 썼대요. 자기는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아가씨, 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기해도 좋아요.
이 아저씨 진짜 괜찮은 양반 같다니까요. 젊은 여자는 반신반의하며 편지를 펼쳐 읽었다. 아놀드 박사님께. 지난 금요일 저녁 왈드런 부인의 리셉션 온실에서 제 딸이 지병인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박사님이 베풀어 주신 친절하고 시의적절한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근처에 계시던 박사님이 쓰러지는 아이를 받아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다면 아이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방문해 주셔서 제 딸의 진료를 맡아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로버트 애슈버튼 드림. 젊은 여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아저씨가 답장 기다린대요. 전령이 물었다. 뭐라고 할까요? 여자의 눈이 갑자기 밝고 미소 어린 그리고 젖은 눈망울로 소년을 향해 빛났다. 저쪽 벤치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전해주렴. 그녀가 행복하게 떨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작품 해설. 진실을 배달하는 서툰 목소리. 이 작품은 오해로 인해 멀어진 두 연인이 뜻밖의 중개자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위트 있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수사 속에 진심을 숨긴 연인들과 그들의 말을 거칠지만 명쾌하게 번역하는 소년 사이의 언어적 대비에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고 여자는 우아한 냉소로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소년은 그들의 복잡한 수사학을 역겹다 같은 날것의 언어로 치환해버립니다. 이러한 소통의 격차는 독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때로는 본질보다 형식에 얽매여 서로의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게 합니다. 작가 특유의 반전은 마지막 편지 한 통을 통해 완성됩니다. 부적절한 미뢰로 오해받았던 장면이 실은 의사로서 환자를 구했던 숭고한 순간이었음이 밝혀지는 찰나 차갑던 여인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결국 작가는 소년이라는 서툰 전령의 입을 빌려 진실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작은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배달될 수 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